안녕하세요. 펀더드의 민동필입니다. 이제 뭐 제가 앞서 강의를 보신 분들은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JTB라는 곳에 이제 정기적으로 가능하면 매주 해서 이 공부와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을 쭉 올리기 시작을 한 김에 이제 비디오를 만드는 김에 이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제 올리기 때문에 아마 예전보다는 좀 더 자주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올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르치는 법. 자, 그래서 오늘은 뭐 CG 없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선 시작을 합니다. 화이트보드로만요. 자,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가르치는 방법에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제가 요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되냐면요, 앞서 제가 학교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와 확장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거를 그냥 그대로 뒤집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우선 현실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뭐 선생님들이든지 뭐 교수님들이든지 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하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부모로서 아이들의 공부를 가르칠 때, 이거는 학교 공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자녀 교육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학교 공부에서 학교처럼 수업 세팅을 해놓고 하는 경우에 이제 가르치는 방법에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이제 제가 나누는 건데, 예, 그 전에 이제 제가 이 가르치는 방법,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가르치는 방법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물론 제 것도 집어넣어서요, 네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가장 효과적인 가르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식을 가르치는 경우입니다. 지식을. 가르치는데 지식을 가르치는 경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거지만은, 예를 들면은 비가 오는데 구름이 찬 공기를 만났을 때 응결이 돼서 수증기가 응결이 돼서 물이 돼서 떨어진다 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딱 했을 때,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요거를 그대로 그냥 읽습니다. 읽든가 아니면 책에서 나온 대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게 뭐를 뜻하냐면요, 생물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면은 그 생물학 책을 그냥 쭉 읽고 그거를 정리한 상태로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자, 진화론이란 이러한 거고, 다윈이 해가지고 몇 년도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그랬는데 다윈이 이렇게 했을 때 뭐 사람들이 반발이 심했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지식을 가르치는 과정이라는 거죠. 내가 책이나 아니면 어떤 교재를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것에다 그냥 가르치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지식을 가르치는 공부 방법은 동물들의 공부 방법이다라고, 가르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서서도 많은 강의에서 원숭이의 얘기를 자주 예를 드는데, 원숭이들 같은 경우 굉장히 복잡한 신호체계가 있다고 하죠. 네, 사람들은 뭐 심지어는 인간보다 똘똘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 원숭이들이 어떻게 신호체계를 배우고 익히느냐, 누가 하는 거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네. 그래서 독수리를 독수리라 부르고 제교를 제교라 부르고, 자기들끼리 신호가 있어서 그것들을 주고받을 때도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하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는 실제로 정보의 정확도가 생존을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항상 시험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지식의 정확도를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종대왕은 뭐 조선의 몇 대 왕인가? 사지선다형. 세종대왕의 이야기 중에 뭐 맞는 것이 아닌 것은 사지선다형. 또는 세종대왕에 대해서 세종대왕이 한 업적을 서술하라 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식의 정확도를 묻는 거거든요. 예. 그럼 지식의 정확도를 묻는 거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 원숭이들의 공부 방법이다, 교육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해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이 학생들의 두뇌 능력을 탓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종대왕은 조선의 몇 대 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는 왜 그것도 아직도 기억을 못하고 이해도 못하냐? 응? 이렇게 학생들의 이해력을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이해력을 탓하다가 그것도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하느냐? 체벌까지 가합니다. 예. 심지어는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때도 맞기도 했으니까요. 예. 그 공부 못했다고 저 시험 성적 안 나왔다고 손바닥 맞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식을 묻는 사람들은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능력을 측정하면서 그걸 통해서 너는 바보야, 너는 공부가 안 돼, 너는 이해력이 떨어져, 이렇게 학생들의 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학생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자신의 가르치는 방법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뜻하냐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렇게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단에 서 있으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숭이가 회초리 들고 학생들 가르치는 저 인간의 인간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원숭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이건 원숭이들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원숭이들도 화내서 교육을 하죠. 예.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옆에 그 무리와 전쟁이 붙었는데 싸움이 붙었는데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애 있으면 싸움 끝나고 나와서 우두머리가 가지고 그 벌을 줍니다. 예. 실제로 그 죽일 듯이 위협하면서 벌을 주죠. 예. 똑같습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그 이해를 못하는 배우는 학생의 탓을 하고 학생의 탓을 하다 못해 이제 체벌까지 가하면서 그것이 당연하다, 내 권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서 학생들이 배우면 어떻게 되냐면 권위에,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죠. 가르치는 사람 권위에 그 주눅 들어가지고 길을 못 피는 그런 것들, 그리고 권위에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사람에게 배울 때는 반항하는 학생들이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겠다고 악을 쓰는 학생들이 말 그대로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뭐냐면 학생들이 울부짖음이죠. 나는 이러한 교육이 싫어요를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교육은 실제로 사회에서 있으면은 학생들의 두뇌를, 사고력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동물 수준에 머물게 억누르면서 권위나 권력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저는 제가 학교를 가르치기만 하지 다녀보질 않아가지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조금 더 한 발짝 진보된 그러한 가르치는 방법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요, 연결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개념이 1번이 있다, 2번이 있다, 3번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실제로 실생활과 같이 또 연결해 가면서 그러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앞에 예를 들면은 똑같은 비를 가지고 얘기를 들자면요. 야, 너희들 비를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너희들 딱 봐봐. 컵에 얼음이 있고 얼음물이 있으면은 컵 주변에 어떻게 되니? 그러면 아이들이 금방 알죠. 다 경험이 있을 테니까요. 그 주변에 물방울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것과 그 개념을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비에 대한 개념. 그렇지? 그래. 구름이라고 하는 거는 수증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수증기가 그러면 찬 공기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연결이 돼서 그 물방울이 돼가지고 떨어지겠지? 그래서 찬 공기가 있을 때는 너희들이 보는 그런 어떤 컵에 있는 얼음물을 담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수증기가 연결돼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가끔 학생들이 질문도 하겠죠.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이해를 시켜가면서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이 가르치는 사람이 가진 개념, 이 연결된 고리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내 머릿속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굉장히 많이 늘겠죠.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개념이 계속 쌓여갈 겁니다. 자, 그렇게 쌓아가면은 실제로 학교 공부가 점점 배우는 게 재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학생이 해야 되겠다고 하지 엎드려서 졸고 있으면은 자고 있으면은 사실상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듣는 학생에게는 효과는 있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듣는 학생 수가 적다는 겁니다. 예. 저걸 굳이 배워서 뭐해? 그래서 뭐 B가 저렇게 생기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 또 대부분 많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라도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그 선생님이나 교수님들한테서 배운다면 그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저는 지식이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지식은 여기에 수준이기 때문에 동물들 원숭이 수준이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개념을 익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나중에 써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면서 늘려가는 거니까 써먹는 게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여기서는 알고 있는 지식을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시험 보거나 아니면 지식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는 이렇게 해서 오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배워서 알고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써먹을 수도 있죠. 또 그걸 가지고 꼬맹이들한테 야 B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 이렇게 해서 오는 거야 라고 꼬맹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르칠 수도 있고 다 하지만 여기는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기보다는 신호체계, 원숭이들의 신호체계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실제로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구나. 차가운 것이 있으면 물이 이렇게 수증기가 응결이 될 수가 있구나.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 저런 경우에는 어떨까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조금은 써먹을 수 있는 공부 방법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을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만난 그 선생님들 교수님들 중에 10손가락이 이 10손가락 안에 이게 채 안 됩니다. 이 10손가락으로 꼽을 수가 없습니다. 10손가락이 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중에 딱 한 분 정도 나머지는 다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기억에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공부에 대해서 그렇구나 배워는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조금은 비슷한 것에 써먹을 수는 있는데 적용할 수 있는데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에는 내가 그것을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해서 써먹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게 오냐면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저걸 가지고 어떡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뭐냐? 요즘 여기 이제 그 대학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브리티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 고등학생들에게도 이런 방법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표를 정해놓고 프로젝트죠. 프로젝트를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이 두뇌를 써서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그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생각해 보면 그거죠. 콩을 한 자루 앞에다 딱 놓고 야, 이거 네가 세봐. 다 세봐. 하나하나 세다가 지겨워. 이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그 어디 바가지 같은 거 이걸 써서 셀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래가면서 머리를 써가면서 했을 때 만약에 배우는 학생이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낸다. 곱하기에 대한 개념을 찾아낸다 그러면 그 개념은 그 학생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섭니다. 예. 그래서 이 목표를 주어지고 그 주제를 주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도록 하는 공부 방법은 하나의 좀 진보된 하나의 공부 방법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수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냐? 쪼르륵 가서 목표를 딱 줘가지고 야, 콩 한 자루 이거 세봐. 그럼 쪼르륵 달려가서 어떻게 하죠? 컴퓨터에서 막 찾습니다. 지식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찾은 방법임에도 내가 찾아놓지 않으면 지식이라는 거죠. 방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찾은 그 지식이 자기 것인 양 발표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학생들로서는 이게 가장 편합니다. 단시간 내에 그런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죠. 1시간 서치해가지고 1시간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나온 방법 가지고 조금 바꿔서 딱 해놓으면 되는데 이거를 혼자 앉아서 내가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과정에서 이거를 뭐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시도해보지? 무슨 도구를 어떻게 쓰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거기다가 학교에서 뭐냐면은 여기는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학생들은 또 이쪽으로 가서 할 수밖에 없게 내몰리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이 방법은 역시나 먹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교육 방법 중에 가장 그나마 진보됐고 인간의 두뇌에 가깝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2번의 방법이라는 거죠. 3번은 아예 손도 댈 수 없는 방법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은요, 네 번째 방법은요, 물론 이거는 사고의 전개 과정을 기반으로 한 그 공부 방법, 이것에 기초를 두고 이제 제가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매달려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학생들이 개념을 먼저 스스로가 쌓게, 여기는 가지고 있는, 가르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학생들에게 옮기는 거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개념을 쌓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으로요, 이겁니다. 앞서 학교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 중에서 제가 이야기한 게 예습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복습하는 것이 이렇게 있었죠. 물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 사고의 전개 과정을 기반으로 한 공부 방법 중에 제일 처음에 개념을 쌓는 공부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방법을 통해서 개념을, 예를 들어서 오늘 공부할 내용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무슨 진화론이다. 그러면은 그 개념을 학생들 스스로, 왜냐면 학생들이 다 들어봤을 거거든요. 다윈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뭐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이야기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다 들어봤을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진화론에 대한 내용들을 쭉 모아서 개념을 쌓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서술을 하고, 서술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숙제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예를 들면 학생들이 이럽니다. 원숭이가 내가 알고 있는 진화론은, 근데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이것마저도 좀 힘들어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상 그 자료들을 찾죠. 예, 인터넷에서 자료들을 찾죠. 그래가지고 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했다. 이게 다윈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게 미친 소리다고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적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질문을 만드는 거죠. 학생들이 스스로가. 그 질문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원숭이는 왜 인간으로 진화했을까? 왜라고 하는 질문을 묻혀가지고 이제 저는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생물학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낯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은 저는 허락을 했습니다. 뭘 허락했냐면 그냥 머릿속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안 되면 그 강의 자료를 일단 한번 보고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최대한 이해가 되는 상태로 서술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진화론에 대해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자연 선택이라든가 도태라고 할 수가 있네요. 예, 도태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는 쭉 설명을 해가지고 와서 이게 환경에 적응되지 않은 것들은 도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써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뭐를 하느냐? 학생들의 이제 서술한 내용들을 쭉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서술한 거 하나하나마다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가라고 보면서 뭐라고 하면, 그래 자연 도태? 그럼 뭐를 자연 도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뭐 예제나 이런 것들이 있냐? 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냐? 아니면 너는 뭐 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느냐? 이유가 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대부분 학생들은 뭐냐면 자연도태를 써서 서술을 만들어 가지고 오지만 실제로 자연도태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라고 하면 그것을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도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게 쉽지 않은 개념이거든요. 예, 생물학에서도요.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학생들에게 봤지, 너 지금 이것도 지금 너는 개념이 없어.
너는 지식으로 알고서 그대로 쓰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걸 썼는데 너는 내가 이걸 물었을 때 답을 못한다는 얘기는 실제 너는 자연도태가 뭔지는 네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개념이 없다는 얘기 아니냐. 실제로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지고 있는 개념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음에도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것들을 학생들이 가진 그 하나하나마다 그 서술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태란 무엇이고 자연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화해서 연결을 고리를 만들며 이거를 말 그대로 수업 자료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연결시켜서 가는 거죠. 거기다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왜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왜 지금 우리는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나? 라는 질문들을 가끔가다 학생들이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래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왜 지금 이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하나하나 학생들의 질문들을 찾아가죠. 자, 그러면은 학생이 20명이면 20명, 20명, 30명이면 30명 이렇게 해서 물론 한 번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가지고 오는 그런 내용들, 물론 저는 그럽니다. 내용을 다 다르게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거를 그 학생들은 이제 포스팅을 하는데 이게 자기가 해놓은 거를 올리는데 올렸을 때 다른 학생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올리지 말고 내 거를 따로 만들어서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그 도전이죠, 학생들에겐.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지고 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로 교과서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왜냐면 학생들에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길 테니까요. 자,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어디가 부족한지 빠진지를 보여줘 가면서 학생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학생들 스스로가 개념들의 연결이 다 됩니다. 거기다 제가 전달해주는 개념들이 같이 섞이니까 개념들이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고 또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학생과 학생들이 가져온 질문이나 또는 그 서술해 놓은 거를 놓고서는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 세 개를 같이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개념에다가 다른 학생이 만들어 놓은 개념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이 만들어 놓은 개념에다 제가 쌓아 넣어서 집어넣은 개념까지 합쳐서 한 번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쌓는 과정과 개념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복사해서 붙이기의 역할까지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공부를 하면서 개념을 쌓는 과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적어도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해력이 확 늡니다. 예. 자연에 대한 생물학에 대한 이해력 확 늡니다. 실제로 학생 하나는 제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생물학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는 이전까지 생물이랑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고 뭔 소린지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 수업을 들어가면 갈수록 이 신문이나 이런 데서 무슨 그 자연 현상이나 이런 생물들의 현상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너무 쉽게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실제로 벌어지니까요. 예. 그래서 이해력만큼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해력을 탓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어디에 막혀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면 가끔 가다가 이게 이제 제 수업에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가끔 가다가 아까 그 목표를 주제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게 뭐냐면은 관찰을 하고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피부에 내가 상처가 있을 때는 이게 치료가 되는, 이게 완전히 다 회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7일 정도 걸리는데 어제는 내가 뜨거운 물을 잘못 먹어가지고 입천장이 다 까졌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입천장이 덜 아프고 음식도 먹을 수 있게 회복이 됐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라고 질문을 들고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업 도중에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은 실제로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물론 방법은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학생 스스로 연구를 해가지고 와서 발표하든가 아니면은 이 공부 수업 시간에 이제 다루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되는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야, 그러면 이러한 답을 찾기 위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래?
그래가면서 그럼 어디를 어떤 식으로 보고 왜 그런 식으로 보고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찾아갈래? 이렇게 하죠. 이게 뭐냐? 앞서 얘기한 말 그대로 저기 뭐죠? 콩 자루를 잔뜩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나서 이거를 세라고 하면은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선생님들이나 그 교수들이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학생들은 가서 저걸 찾아온다 그랬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수업 시간에 그래? 그러면 이게 지금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너 이거 하나하나 세다 보면 어떻게 되겠니? 까먹겠지?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 주변에 도구 한번 쓸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봐. 그래서 학생들이 주변에 찾아보고 그래? 그러면은 도구 가져와봐. 그래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서 학생들이 먼저 생각하게 하고 학생들이 답을 찾아 놓으면은 그 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를 예상을 하게 하고 그 적용이 되는 걸 예상하게 해서 또 어떻게 할지를 찾아보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학생들이 스스로 머리를 쓰도록 만들어가면서 학생들이 이 방법을 찾도록 만든다는 거죠. 유도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배우는 거는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제가 공부의 목적은 이거라 그랬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논리적으로 현재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에 대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이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준비 운동을 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지금 주어진 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걸 했을 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이며 이런 것들을 짧은 미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이 학원을 이것도 학원이죠. 학원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러한 방법을 적용을 해서 학생을 가르친다든가 또는 수업을 이끈다든가 아니면 집에서 아이들 공부를 봐주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 뛰어난 두뇌를 가진 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는 사고력을 가진 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이 교육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아마 이게 쉽다고는 저는 말 못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거는 관찰력과 서술하는 것과 질문하는 것 이것들 다 동원이 돼야 가르치는 사람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부모님이라면 아이의 공부를 봐주기 전에 실제로 부모님 스스로가 관찰하고 질문하고 서술하고 이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가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라고 한다면은 선생님 스스로가 이 관찰 질문 서술을 할 수 있어야 이러한 수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것이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가장 효율적으로 두뇌의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수법입니다. 자, 저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